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남아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활비 빼면 거의 아무것도 안 남는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경제 위기마다 자산을 수십 배로 불린 한 사람의 논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워렌 버핏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재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투자자들은 경제 위기에 모든 돈을 잃는데 버핏은 오히려 자산을 몇 배로 불릴까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사람들은 투자를 말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현금 잔고 유지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60년간 미국 인플레이션 누적 상승률은 약 800%였습니다. 즉, 오늘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10년 뒤에는 구매력 기준으로 60만 원대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다만 하락하는 투자일 뿐입니다. 버핏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현금만 보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현금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버핏이 말하는 수익 창출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00명의 투자자 중 95명은 주식의 가격 변동으로만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판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반면 버핏이 말하는 수익 창출력은 다릅니다. 기업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이익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코카콜라는 100년이 넘도록 매년 전 세계에서 수조 원대의 이익을 창출해왔습니다. 버핏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코카콜라에 투자한 이유는 가격 변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해마다 만드는 이익에 배당으로 참여하고 그 이익이 복리로 불어날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100명의 투자자 중 제대로 된 수익 창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단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가격 변동으로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10년 뒤 자산이 늘어난 사람은 극소수, 대다수는 처음 투자했던 금액 이하로 떨어집니다. 장담컨대 이게 바로 당신 주변 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뭘까요? 실패한 사람들조차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시장 탓, 운 탓, 타이밍 탓. 하지만 버핏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회라고 봤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헐값에 자산을 팔 때 버핏은 그것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버핏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충분한 현금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수치로 보여드릴까요? 2022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1,09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 규모는 3,477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약 3배입니다. 왜 이렇게 현금을 비축할까요?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광기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모두가 팔아치울 때, 그 순간 버핏은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들어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은 무엇을 했을까요? 골드만삭스의 50억 달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30억 달러.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들은 결국 수십 배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경제 위기 때 좋은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가격만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세 번째 원칙, 바로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상품은 투자가 아닙니다. 수수료를 벌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버핏은 평생 단순한 기업들만 선택했습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어린 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복잡한 펀드나 암호화폐나 선물에 투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충고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복잡할수록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넣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투자한 것의 95%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기업들이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리기. 1965년 버핏은 $10,000로 시작했습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S&P 500에 넣었다면 지금 약 300만 달러. 나쁘지 않죠?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의 자산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고 그 이익이 다시 투자되도록 놔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죠. 복리는 우주의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이제 현실을 봅시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 평생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고요? 연봉 상승률은 2에서 3%, 물가 상승률은 4에서 3%. 즉, 당신은 시간이 갈수록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탈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수익 창출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 100만 원 중 10만 원이라도 수익이 나는 자산에 넣고 복리로 굴려야 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당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애플을 쓰나요? 코카콜라를 마시나요? 삼성폰을 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공부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버핏도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가치를 계산하고 저평가일 때 사는 것. 이것을 마진 오브 세이프티, 안전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당신은 시장의 80%보다 앞서갑니다. 둘째, 현금을 비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월급이 나오면 남는 돈을 전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위험합니다. 버핏도 충분한 현금을 보유합니다. 왜냐? 기회는 항상 공포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비축하는 게 좋습니다. 연봉 3,500만 원이라면 연 700만 원에서 1,050만 원, 5년이면 3,500만 원에서 5,250만 원. 이 현금이 위기 때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셋째, 감정을 제거하십시오. 사람들은 버핏에게 말합니다. 너무 보수적이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버핏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왜냐? 그는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 연평균 수익률 약 20%, 시장 평균의 2배입니다. 20% 복리는 10년이면 6배, 20년이면 36배입니다. 이게 부자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월급 받고 생활하고 남은 돈 통장에 넣고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한숨 쉬는 길, 편합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평생 월급쟁이로 남습니다. 두 번째 길, 월급의 20에서 30%를 현금으로 비축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20년을 기다리는 길. 처음 2, 3년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되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20년이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월급의 10%를 따로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는 기업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차트를 보세요. 얼마나 오래 돈을 벌어왔는지 보세요. 이게 워렌 버핏의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순함, 인내, 수학.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첫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